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이래요. 기타 작업이 총 배점이 20점으로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두 문제가 있어요. 1번 문제는 지금처럼 매크로 작업하는 거고 2번 문제가 이제 차트 작업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시트가 있대요. 매크로 작업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 작업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각 5점이다. 동그라미 1번 있고 동그라미 2번 있죠. 각각 5점씩이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좀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F5번부터 시작해서 F1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F5번부터 시작해서 F12번 그 영역이 포인트의 합계하고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가 이제 회원 코드별로 포인트의 합계를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하고요.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때 sum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에 계산을 할 때 sum이라고 쓰고 요 세 칸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요 세 칸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칸만 sum이라고 써서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한 칸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서 마지막 칸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 있고요. 그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이제 단추를 동일한 시트 H3번에서 I의 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H3에서 우리 I의 4번 영역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단추를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하고 그때 그 단추의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한 후에 이 단추를 클릭할 때 합계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 이곳에 찾아가야 되는데 제 거는 지금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가 요 메뉴에 있어요. 만약에 개발 도구가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를 알아서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도 지금 만약에 엑셀을 켜서 계속해서 연습을 할 때는 개발 도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 도구가 없다. 그러면 이 개발 도구 알아서 켜야 된다고요. 이 개발 도구를 이제 꺼내는 방법은 우리가 파일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맨 밑에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이 리본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게 되면 메뉴에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추가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뜹니다. 그 중에서 개발 도구에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제 것처럼 개발 도구 메뉴가 표시가 돼요. 만약에 이게 체크 해제돼 있다. 그러면 개발 도구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해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지금 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개발 도구가 나타나요. 요 개발 도구는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에 옵션에 들어가더라. 그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개발 도구에 체크 표시해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개발 도구 메뉴가 생성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기 전에 지금처럼 매크로 작업 문제를 봤을 때 지금처럼 단추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도형을 만들어라.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매크로 문제가 나왔을 때 둘 다 동그라미 1번 문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둘 다 단추를 만들어라.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동그라미 1, 2번 둘 다 특정 도형을 삽입해라.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기 전에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런 거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추라는 거 요거부터 좀 만들어 볼게요. 우리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삽입에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양식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ActiveX 컨트롤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양식 컨트롤 그러면 요 위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거에서 양식 컨트롤에서 우리 단추가 요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요. 해서 이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H3에서 I의 4번이다 그랬으니까 H3에서 I의 4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단추를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손을 띄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뜨는 거는 양식 컨트롤에 우리가 단추를 생성했을 때만 그런 거예요. 단추 말고 일반 도형을 만들어라 그렇게 나올 때도 있다 그랬죠.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이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추로 만들었을 때랑 일반 도형으로 만들었을 때랑 그렇게 달라요. 그 다르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라고 떴으니까 여기서 이제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합계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합계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 우리가 이제 매크로 만들 거니까 기록하겠다 해서 기록 버튼 요거 눌러주면 됩니다. 기록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뜨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합계하고 매크로 이름 썼기 때문에 여기 이름은 자동으로 떠요. 뜨면 여기서 혹시나 오타난 게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야 됩니다. 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진 이후부터는 우리가 키보드가 됐든 마우스가 됐든 뭔가 움직이거나 뭔가 키를 누르면 그 내용이 매크로에 전부 다 기록이 다 남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니까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켜졌는데 매크로가 켜졌나 안 켜졌나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의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이 위에 기록 중지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개발 도구에 안 들어왔다. 근데 내가 매크로 켰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곳에 나타나요.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곳에 나타났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가 매크로가 켜졌나 안 켜졌나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개발 도구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든 상태 표시를 해서 확인하든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합계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가 첫 번째 칸에 이제 계산한다 그랬죠. 첫 번째 칸이 6칸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F의 5번 셀을 먼저 찍어요. 찍고 나서 는이라고 쓰고 문제에서 썸이라는 함수를 써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썸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렇게 3칸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첫 번째 칸 거 포인트 합계가 이제 전부 다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채우기한들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채우기를 해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합계 다 구했어요.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셀 있죠. 비어있는 이런 곳이요. 이런 셀이요. 이런 곳에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해주면 됩니다. 기록 중지를 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매크로가 켜졌나 안 켜졌나 확인할 때 여기서 하든 둘 중에 하나 보면 된다 그랬죠. 기록 중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하든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아래쪽에서 클릭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기록 중지 아이콘이 없어졌죠. 없어졌다 그 얘기는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중지 시켰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다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요 단추 이름부터 좀 바꾸자고요. 문제에서 이 단추의 텍스트를 합계로 그렇게 입력하라 그랬죠.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가 실행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단추 자체가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되니까 이 단추 위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왼쪽 누르지 말고 바로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으면 여기 써져 있는 거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합계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글씨 다 썼으면 엔터를 누르면 안 돼요. 엔터 누르면 두 줄로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 다 썼다고 엔터 치는 게 아니라 글씨를 다 썼으면 이렇게 비어있는 칸 있죠? 아무 비어있는 셀이요.
아무 비어있는 셀이나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글씨 입력한 게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요 단추를 처음에 동일한 시트 H3에서 I의 4번 영역에 생성하라 그래서 이 단추를 이제 쭉 드래그를 해서 그렸는데 만약에 위치가 잘 안 맞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위치가 잘 안 맞다. 그랬을 때는 그 위치 다시 맞춰주면 돼요. 그 위치 맞춰줄 때도 우리가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실행돼 버리니까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뜨죠. 이 메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단추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생기죠. 끝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쭉쭉 드래그해서 그 위치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단추 다 만들었으니까 할 거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이제 요거 되나 안 되나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곳에 포인트 합계가 전부 다 계산이 되는 거죠. 해서 이곳에 들어있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다 지워버리고요. 요 합계라는 요 단추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럼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네. 거기까지 이제 확인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A3에서 F4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A3에서 우리 F4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이요. 이 영역은 글꼴색을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하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적용시키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하고요. 그때 이제 도형에서 우리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에 보게 되면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 직사각형을 동일한 시트 H6번에서 I의 7번 영역에다가 생성해 주래요. 우리 H6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I의 7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도형의 사각형의 직사각형, 이 도형을 여기다가 이제 그려주래요. 그리고 나서 그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그렇게 입력을 하래요. 입력한 다음에 도형을 클릭할 때 이제 서식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기 전에 이런 도형이 됐든 단추가 됐든 이런 게 나오면 그걸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요 영역에다가 도형부터 집어넣자고요.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 여기 삽입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우리가 도형을 엑셀에다가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도형이라고 있어요. 그 도형에서 우리 이곳에 사각형하고 이곳에 다 사각형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직사각형, 그러면 이 첫 번째 거요. 요 첫 번째 걸로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도형 다시 클릭하고 직사각형 요거 선택하고 H6번 셀부터 시작해서 I의 7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그려주면 돼요. 아까 우리가 요 단추를 쭉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바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죠. 근데 이 도형은 그게 안 나온다고요. 그냥 도형 쭉 드래그해서 그리면 그냥 그게 끝이라고요. 그래서 도형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대화 상자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 도형에다가 일단은 요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글씨부터 좀 집어넣자고요.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서식하고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또 글씨 다 입력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있죠?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이요. 그럼 이제 도형에 글씨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 그렸죠? 글씨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매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서식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틀린 글씨 있나 없나 확인해주고 기록이요. 자, 기록 버튼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뜹니다. 뜨면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 한 번만 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 맞나 틀렸나 확인 한 번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더라. 지금은 매크로 켜지기 전에는 여기 상태 표시를 봤을 때 기록 중지 아이콘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우리 상태 표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여기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우리 지금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거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3에서 F4번 그 영역에다가
글자 색이랑 우리 채우기 색깔 요거 이제 적용시키는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영역부터 범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A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F 4번 셀까지 쭉 범위 지정해주고, 글자 색은 우리가 여기서 변경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채우기 색은 여기서 변경하면 되겠죠. 해서 글자 색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표준색 빨간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표준색 빨간색이라는 거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색깔, 여기서 이제 우리 표준색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표준색 노랑이라는 거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우리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해주면 됩니다. 기록 중지할 때 지금 우리 여기 상태 표시를 해서 할 거예요. 상태 표시를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없어졌죠? 그 얘기는 기록 중지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 서식이라는 요 매크로도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요 범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여기 뭐 셀의 색깔 다른 걸로 바꿀게요. 그리고 글자 색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이 도형만 클릭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서식이라는 도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글자 색은 표준색 빨간색,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란색,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동그라미 2번 문제도 다 맞게 풀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됨,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1월 달에 포인트 지급의 합계 그거 한번 구해 보고요. 여기다가는 2월 달 거 구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3월 달에 합계 한번 구해 볼게요. 그거를 이제 매크로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도형 그려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요. 동그라미에서 여기다 그릴게요.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에 들어갈게요.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합계 2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버튼이요. 그랬더니 매크로 기록되어 상태 떴죠. 여기 합계 2라고 돼 있죠. 또 확인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작성해 주면 되죠. 식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합계 구할 거니까 이제 는부터 쓰고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1월 달 거 요만큼의 이제 합계 구해달라.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채우기 핸들 쭉쭉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합계 다 구해졌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요 도형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했더니 값이 안 나와요. 여기는 왜 0이 나왔지? 그리고 제가 요 칸 클릭할게요. 그리고 나서 또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또 여기에 0이 써져 있고 여기에는 합계가 안 나와요.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제가 셀 포인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요 매크로 합계 2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여기 0이라고 써지고 여기에는 빈칸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셀 포인터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놓고 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요. 지금 얘는 이제 셀 포인터 위치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뭘 틀렸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삽입이라는 메뉴 들어가서 이번에는 요 세모로 제가 만들게요. 세모 지정해 놓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합계 3 하고 만들게요. 합계 3번 만들고 나서 기록 버튼 누르고 합계 3번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셀 포인터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 지금 셀 포인터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는부터 시작해서 식을 쓰게 되면 는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크로에 기록이 돼요. 내가 이 칸을 찍는 거는 요 셀을 선택하는 거는 매크로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혹시나 이곳에 지금처럼 셀 포인터가 있더라도 우리가 매크로 작업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곳을 클릭하고 나서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써야 됩니다.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지금 이곳의 범위에 합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이제 기록 중지요. 비어있는 셀 클릭해주고 기록 중지. 이렇게 해줘야
내가 처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여기 칸을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크로에 전부 다 기록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셀 포인터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삼각형 클릭해도 지금처럼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또 제가 여기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삼각형을 또 눌러도 매크로는 실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곳을 선택한 상태에서 동그라미 합계 2 만든 거 있죠? 요거 클릭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온다고요. 아까 제가 이 합계 2라는 거 그거 지정할 때 셀 포인터가 여기 있어서 그냥 바로 num부터 써서 식 썼거든요. 해서 요 첫 번째 칸, 계산하고자 하는 이 첫 번째 칸, 요거 찍는 것도 매크로에 같이 기록이 돼야 돼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곳에 만약에 매크로 아까 만들었지만 매크로 만드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크로가 켜지면 반드시 얘를 이제 클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크로에 전부 다 기록이 남아야 매크로를 실행시켰을 때 이 셀을 선택하고 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셀 포인터 위치 상관없이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차트 작업이라는 시트가 있대요. 거기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차트 작업이라는 시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일단 이동부터 하자고요. 자, 지금처럼 차트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요만큼이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런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이제 그림처럼 이제 수정하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데리고 올게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문제 그림은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는 이런 차트를 줬고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이 차트를 제공해 줬죠.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다 풀란 얘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신규로 작성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차트를 가지고 문제에서 준 이 차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쭉쭉 풀다가 중간에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이 차트를 완전히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나서 새로 내가 차트를 다 만들고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빵점 처리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이 차트를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잘못해도 끝까지 이 차트, 요 차트를 가지고 끝까지 수정하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합계 계열이 있대요. 합계 계열이랑 평균 요소가 제거되도록 우리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합계 계열이다 그러면 합계는 지금 요 초록색이래요. 요 초록색 막대기 싹 다 없애고 그다음에 평균 요소가 지금 평균이 여기 있죠. 요 요소 이제 삭제하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특정 계열을 삭제해라.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지금처럼 특정 요소를 제거해라.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만약에 평균 요소가 제거되게 해라. 이 말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아예 없고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이 합계 계열은 초록색 막대기니까 이 초록색 막대기 중에서 뭐가 됐든 간에 초록색 막대기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초록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합계 계열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처럼 문제상에서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 수정해라. 그랬을 때는 해당 계열 막대기를 선택해주고 딜리트 키 눌러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면 되더라. 근데 지금 여기서는 평균 요소도 같이 제거하라 그랬죠. 근데 평균 요소가 얘인데 여기에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둘 다 있어요. 그럼 내가 빨간색에서 만약에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빨간색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열만 삭제할 때랑 우리가 요소까지 같이 삭제할 때랑 서로 달라요. 문제 푸는 방법이. 계열만 삭제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요소가 아니라 요소라는 말이 아예 없고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해라 라고 하면 초록색 막대기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문제 끝. 근데 지금처럼 특정 요소를 만약에 제거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딜리트 키 눌러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이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데이터 원본 있죠. 이 차트를 만들 때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범위가 잡혀 있어요. 이 범위를 우리가 새롭게 잡아줘야 돼요. 어떨 때? 특정 요소를 제거해라. 그 말이 써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차트 데이터 범위하고
쭉 영역 잡혀 있죠? 이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이거 싹 다 지워주고 우리가 범위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지금 합계하고 평균 빼라 그랬죠? 그러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우리 여기 데이터 범위가 있을 때 과목은 아예 없었거든요. 해서 지금 강사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강사명 쭉 범위 잡아주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꾹 누르고 전반기 후반기에서 이만큼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돼요. 해서 지금 범위 잡은 게 요만큼 잡은 거예요. 해서 문제에서 평균 빼라 그랬고 그리고 합계 빼라고 했습니다. 이 과목은 처음부터 영역 설정이 아예 안 돼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차트의 종류 바꾸는 것도 두 문제가 있어요. 두 문제가. 지금처럼 차트 종류를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이 차트 전체의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그렇게 변경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차트 영역 있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문제상에서 이제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바꾸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누적 세로 막대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선택하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요게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푼 거고요. 만약에 전반기만 꺾은 선형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전반기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막대기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해서 시험 문제에서 특정 계열만 차트의 종류를 변경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그런 말이 없이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해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처럼 이렇게 뜹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따로따로 차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전체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냐 아니면 특정 계열만 변경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달라요. 해서 특정 계열만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차트 요 막대기 위에서 어떤 막대기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막대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쪽으로 들어오면 지금처럼 각각 막대기들마다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더라. 근데 지금처럼 차트의 전체 종류를 이제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럴 때는 이 막대기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트 영역에서 차트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 있죠.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예 그냥 차트 전체에 대해서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는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그리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써져 있죠. 근데 우리 거는 없어요. 이 차트 제목 이제 집어넣으라는 그 문제입니다.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에다가 추가를 하고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6포인트로 그렇게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차트의 제목부터 좀 집어넣어 볼게요.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하고 있어요. 이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 차트에 제목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제목 선택해 주고요. 차트 위에다 넣어라 그랬으니까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떴죠. 뜨면 이곳을 내가 클릭해 주고 여기 원래 써져 있던 차트 제목하고 써져 있던 거 먼저 다 지워요. 지우고 나서 지금 문제 그림을 보고 얘랑 똑같이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이곳에다가 상공학원 한 칸 띄고 수강생 한 칸 띄고 집계하고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글꼴하고 크기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차트의 제목을 우리가 집어넣을 때 지금처럼 내가 직접 입력해서 집어넣는 그런 문제, 그런 유형이 있고 아니면 차트의 제목은 A의 1번 셀에 들어있는 이 제목이란 연동시켜라. 그렇게 해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연동시켜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요 차트 제목하고 우리 처음에 이렇게 삼각형 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요 수식 입력줄에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주고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A의 1번 셀만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게 되면 이 A의 1번 셀에 들어있던 그 글자들이 그대로 차트 제목으로 연동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집어넣는 게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특정 셀과 연동시키는 게 있고 지금 이 문제처럼 입력해라. 이 제목을 그림 보고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야죠. 요걸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못 바꿔요. 왜? 여기는 이제 요 식이 들어가서 A의 1번 셀에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 입력줄에 쓴 거 있죠? 요거 다 지워버리고 차트 제목 써주면 돼요. 상공학원 한 칸 띄고 수강생 한 칸 띄고 집계하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들어갔죠. 자, 그럼 이제 글꼴하고 크기 좀 바꾸자고요. 글꼴하고 크기 바꿀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죠. 해서 글꼴은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여기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글꼴 찍어주고 우리 궁서체요. 쭉쭉 내려가서 이제 궁서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궁서가 있고 궁서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궁서랑 궁서체는 서로 다른 글자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궁서체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궁서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16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집어넣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데이터 계열이요. 데이터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 주래요. 값을 표시하고 그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문제 그림처럼 요 막대기들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값을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 막대기 전체에 대해서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차트 제목을 집어넣을 때처럼 우리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레이블의 위치는 가운데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데이터 레이블 넣어주세요 라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땅 하고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가운데 영역에 지금처럼 값들이 쭉쭉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이요.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이 차트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창이 이렇게 떠요. 뜨면 우리는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바꾸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테두리 찍고 나서 맨 밑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 하고 있습니다. 이 둥근 모서리에 체크해 주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요 그림자는 우리가 요 중간에 있는 요 효과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여기 맨 위에 그림자 하고 있죠. 그림자 요거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미리 설정하고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림자 위치 바꿔주면 됩니다. 안쪽 가운데로 하라 그랬죠. 해서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쪽 가운데로 해라 그랬으니까 요 안쪽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를 다 넣었으니까 우리 차트 영역 서식 요 창은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이요. 그러면 이제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문제상에서 제공해준 그 그림 있죠? 문제상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비교해 주면 돼요. 그래서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다 풀었을 때는 문제에서 제시해준 그 그림과 차트가 똑같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차트 작업까지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해서 매크로 문제하고 차트 작업하고 두 문제 풀어봤는데 요 두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자마자 문제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잘 안 되거나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교재 정답 보고 찾아서 했어요. 하고 나서 그냥 지나가면 그건 그냥 컨닝해서 문제 푼 거예요.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해서 강의가 됐든 정답이 됐든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었던 것도 풀고 풀었던 것도 풀고 풀었던 것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했을 때 그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 나올 수 있잖아요.
해서 똑같은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잘 안 되거나 헷갈리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